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소리 들릴 것 같은데, 황범인 학생? 네,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네. 예. 제가 음소거를 잠깐 했어요. 제가 컨트롤이 좀 되거든요, 이쪽에서. 여러분들. 자, 어디 보자. 경원 학생 오셨고요. 자. 예, 들어오신 학생, 김경은 학생 출석 체크 좀 부탁해요. 재현이 형 실시간이야? 지나가도 돼? 뒤로 지나가도 돼? 지나가 상관없어. 제가 잠시 음소거를 요청드렸고요. 잠깐만요. 김영준 학생 오셨고. 김지영 학생 오셨고. 지금 공유되어진 화면은 보이시는 거죠? 네, 제 소리 들리시나요? 네. 예, 지금 화면을 공유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수업 내용들도 좀 제가 좀 잠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정리를 좀 했거든요. 다시 한번 수업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마이크가 빠졌었네요. 그래서 제 소리가 잘 안 들리셨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잘 들릴 것 같은데. 지금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지금 보니까 핀 마이크가 빠져 있어가지고. 예. 자, 시간이 돼가지고 잠깐 출석부터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오셨겠지만, 허진웅 학생 오셨나요? 허진웅 학생 안 오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김우영 학생. 김우영 학생 오셨나요? 허진웅 학생과 김우영 학생은 지금 두 학생 다 1학년 학생이네요. 좀 듣기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되게 어려운데. 배진석 학생 오셨고요. 오셨나요?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상현 학생 오신 것 같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김경은 학생 오셨나요? 김경은 학생, 예, 윤관 학생, 윤관, 네, 맞습니다. 예, 권태현 학생 오셨나요? 권태현, 오셨는데 왜 대답을 안 하시지? 네, 권태현? 맞습니다. 예, 김명준 학생, 네, 맞습니다. 예, 김재용 학생, 네, 맞습니다. 예, 박장언 학생 오셨나요? 예, 맞습니다. 오세진 학생 오셨고요. 최현수 학생, 최현수 학생 아직 안 오셨어요? 자, 윤준병 학생, 윤준병, 윤준병, 윤준병 학생 안 오셨나요? 교수님 그 채팅창에 출석했다고. 잠깐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지금 채팅창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잠깐만요. 그리고 갑자기 네트워크가 끊겼네요. 잠깐만요. 지금 소리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지금 갑자기 제가 네트워크가 끊겨져가지고 화면을 공유를 다시 해야겠습니다. 채팅창이 어디 갔나요? 잠시만요. 박장원 학생 오셨나요? 안 오셨고요. 오세진 학생 안 오셨고, 윤준병 학생, 예, 맞습니다. 예, 오셨고요. 최현수 학생 안 오신 것 같고, 이서정 학생 안 오셨어요? 오케이. 하장우 학생 안 오셨고, 김재호 학생 오셨네요. 예. 서보선 학생, 네, 서보선 맞습니다. 학생, 예, 감사합니다. 자, 황보민호 학생, 예, 오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네, 날씨가 오늘 약간 흐린 날씨인데요. 예. 교수님 오세진 학생 출석했습니다. 채팅창에 예. 출석했다고. 잠시만요. 오세진 학생 오셨어요? 채팅창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석 늦게 오신 학생은 출석창에다 남겨주세요. 예, 지금 채팅창 보이시죠? 채팅창에다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채팅창에다 남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2주차죠? 여러분들 이번 주가 2주차인 건 다 아시죠? 네. 예, 그렇죠. 2주차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알고리즘 수업들 할 겁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했던 것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알고리즘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제 지난주에 설명을 했었는데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죠. 저 알고리즘은 뭐라 그랬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뭐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항상 입력과 출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0개 이상의 입력과 1개는 무조건 출력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출력이 없는 알고리즘은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관련된 문제를 몇 개 올려놨었는데 그거를 아직 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잠깐 볼까요? 자, 또 제가 어떤 문제를 올려놨는가 잠깐 보면요. 자, 지난주에 알고리즘 정의에 관련된 문제를 몇 군데 올렸습니다. 그렇죠? 이거 지금 몇 명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문제 해결의 단계별 가로다라고 돼 있는데 어렵진 않죠. 이거 안 하신 학생들이 있으시면 이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입력으로부터 출력을 만드는 과정을 작성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교재 일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였죠? 여기 나와 있네요. 주어진 문제에서 100명의 학생의 시험 점수의 최대값을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봤나 봐요. 그래서 100명 학생의 시험 점수에서 최대값을 찾으려고 한다. 이 문제에서 입력은 뭐고 출력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물어본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지금 구글 클래스룸에 요거 좀 해주세요. 네, 그렇죠? 지금 하셨는데 지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안 하신 학생들이 계세요. 이거 다 하셨나요? 지금 황보민호 학생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죠. 자, 문제는 이거죠. 주어진 문제가 있는데 주어진 문제에서 이거 문제가 안 보이네요. 잠깐만요. 자, 질문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고요. 문제가 같아서 그렇구나.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입력과 출력만 찾으시면 돼요. 입력과 출력이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만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 올렸는데 설명을 제가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못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 학기는 구글 클래스룸을 좀 많이 제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자료도 여기다 일부러 올려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2주차에 대한 내용도 이제 여기 2주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알고리즘에 대한 분석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분석에 대한 내용도 여기다 올려놨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업 내용을 이해했는지 한번 제가 설문들도 좀 할 수 있도록 여기 여러분들한테 설문도 하나 올려놨죠. 그래서 이거 설문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일부 이렇게 문제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할 건데요. 일단 요 내용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주차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고리즘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설명드렸고요. 우리가 알고리즘 배우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우리 알고리즘 왜 배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리즘 배우는 이유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좋은 프로그램 작성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좋은 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자료 구조하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거예요. 문제가 이거예요. 여러분 지하철을 가끔 타시나요? 예, 예,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그 지하철을 타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역에서 출발해서 목적지 지하철역까지 가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고속터미널에서 출발해서 만약에 어, 광화문까지 간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한 번에 갈 수 있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환승을 한번 몇 번 해야 되지 않나요? 환승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아마 그 대부분들 앱 사용해서 그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들 찾으시죠? 요즘에. 네. 예, 그렇죠. 그 앱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그 프로그램도 사실은 그 내부적으로 보면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알고리즘이 어떤 알고리즘이냐면 최단거리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최단거리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특정한 자료 구조를 사용해요. 그 자료 구조가 무엇이냐면 그래프라고 하는 형태의 자료 구조입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요거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지하철역, 특정 지하철역에서 출발해서 목적지 지하철역까지 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프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최단거리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고도 프로그램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좋은 프로그램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할 때는 가능하시면 유사한 내가 해야 될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유사한 문제가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게 있다. 그러면 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게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려요. 자, 아시겠죠? 자, 2주차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만 있지 않고 몇 개가 있다?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라면 끓여 먹는 거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지만, 라면을 끓이는 방법은 하나예요? 요리하는 방법? 하나일까요? 아니요. 여러 다른 것 개겠죠.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 개일 네.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 역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알고리즘이 올바른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가정하면 이들 알고리즘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효율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알고리즘이 올바른 동작을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즉 다시 말해서 효율성을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찾기 위해서요. 실제적으로 알고리즘에 대한 분석이라고 하는 과정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채팅창에 남겼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특히나 이제 알고리즘의 효율성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점점 무엇의 크기가 증가하고 있다? 자료의 크기가 데이터의 크기.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것 요즘에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효율성이 높은 알고리즘들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 내용을 이번에 배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2주차에 자, 내용 이해하셨죠? 자, 그럼 여러분들과 같이 아주 간단한 거 지난번에 했던 거 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으셔서 제가 이건가요? 아이고 계속 이게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거 계속 틀리네요. 잠깐만요. 자,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예, 보이시죠? 자,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주어졌는데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자료가 3721894라고 하는 자료가 있는데, 이게 입력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입력 자료를 정렬하기 위한 알고리즘의 출력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각자 좀 써주세요. 자, 만약에 입력으로 이렇게 배열값이죠. 3721894라고 하는 값이 입력돼서 이 자료를 정렬하는 알고리즘이 수행된다라고 하면, 자, 절차에 따라서 수행된다라고 하면 출력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남겨달라는 거죠. 지금 남겨주세요. 지금 해주시면 돼요. 뭐 복잡한 게 아니죠. 출력은 어떤 모양이 돼야 되는가?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 자료를 올바른 순서대로 배치하는 것을 정렬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정렬을 한다라고 하면 자료가 어떤 형태로 입력 자료가 배치가 된다라고 하면 올바른 출력이 되겠냐는 거죠. 알고리즘의 출력. 지금 해주세요. 네. 지금 하셨네요. 예. 지금 다 많이 하셨어요. 지금 거의 대부분들 마치셨어요. 예. 지금 4명 학생이 하셨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다라고 하는 거고, 입력과 출력이 입력으로부터 출력을 만드는 단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재에 보시면요. 교재에 보시면 교재 몇 장이냐면 교재 4장입니다. 4장에서 제시한 정렬 알고리즘의 종류는 뭐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교재 있으실 것 같은데요. 교재 보시면 교재 몇 장이냐면 지금 4장이에요. 4장에 보시면 정렬 알고리즘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어떤 알고리즘들이 있죠? 한번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 그 글에다 남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수업 댓글에 보면 다 댓글 남길 수 있나요? 여기다? 남기실 수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고요. 못 남기면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댓글 남길 수 있나요? 배진서 학생 혹시 댓글 남길 수 있나요? 저는 남길 수 있거든요. 근데 학생 환경에서는 댓글이 남겨질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생 화면은 제가 안 보여요. 배진서 학생, 배진서 학생, 네, 예, 댓글 남길 수 댓글 있나요? 작성하고 있습니다. 예? 댓글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자기가 아무거나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기다가. 네, 지금 남겼습니다. 예? 지금 남겼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다시 읽기라면 보이나요? 예. 자, 볼까요, 한번? 댓글 남겨달라고 그런 건데, 그냥 댓글 남겼군요. 예,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번 보면, 교재 보면, 알고리즘의 개수가 교재에서 전체적으로 몇 개가 제시되어 있냐면 8개나 있어요. 8개가 있고요. 그렇죠. 정렬 알고리즘이 8개나 돼요. 네, 정렬 알고리즘이 8개나 되고요.
예, 8개나 되고요. 그 중에서 우리 수업에서는 전체적으로 몇 개의 알고리즘을 배우냐면 6개 알고리즘을 배워요. 6개 정렬 알고리즘을 배워요. 6개 정렬 알고리즘을 실제 수업에서 다루고요. 그렇죠? 자, 근데 이 6개 정렬 알고리즘 모두 다 지금 입력으로 지금 여기 나 있는 것처럼 그렇죠. 3721894 이 값을 정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 2, 3, 4 어떻게 될까요? 7, 8, 9 이렇게 동일한 결과를 출력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알고리즘 중에서 어떤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이 좋냐면 어떤 알고리즘이 좋겠어요? 효율성이 높은 알고리즘이 좋아요. 자, 효율성이 높은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재에서는 지금 4장에 보면 기본적인 정렬 알고리즘하고 고급 정렬 알고리즘이 있는데 어떤 알고리즘이 효율성이 높다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고급 정렬 알고리즘이 효율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기 제가 이렇게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질문도 올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걸 하나하나 한번 해보세요. 하다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해가 안 되면 여기다 댓글 같은 거 남기셔도 좋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알고리즘 성능 분석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수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몇 개의 이렇게 자료들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자료들을 올려놨거든요. 자, 이렇게 자료들을 올려놨으니까 이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일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문제도 푸셔야 돼요. 그렇죠? 문제도 푸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주차에 문제가 나왔으니까 2주차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차에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사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질문하실 경우에는 부담 없이 그냥 질문하시면 돼요. 편하게 질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바로바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5분 정도밖에 시간이 남질 않았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PDF, 지금 파워포인트 파일 보이십니까? 예,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예, 지금 1장입니다. 1장은 사실은 아주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들을 요약한 거예요. 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고리즘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취업을 할 때 있잖아요. 취업을 할 때 이제 면접을 하거든요. 그때 실질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의 응용을 기반으로 한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 이거는 미국 사례인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있는 개발자인 것 같아요. 심하게 노예 생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취업을 할 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최소한 알고리즘을 공부했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것이 좋은 알고리즘인지 어떤 것이 나쁜 알고리즘,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게 아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현재 일하고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에서. 그래서 일주일에 새로 등장한 문제들을 하나에서 3개 정도 꾸준히 풀어보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수업을 통해서 가능하면 꾸준히 알고리즘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문제는 제가 매주 이렇게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예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 또는 절차다라고 하고요.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일정한 시간이라기보다 단계니까요. 유한한 단계, 몇 개의 단계를 거치면 반드시 알고리즘을 종료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종료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시작이 있으면 종료가 분명히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한 명령어들의 집합인데 모호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은 실제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매우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알고리즘은 뭐 이거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 아라비아에 있는 그 과학자인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알콰즈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아라비아에서 만든 그 유명한 몇 가지의 그 발명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는지를 아세요? 알고리즘 말고 또 그 아라비아에서 만든, 아라비아라고 하면 지금 얘기하면 어디입니까? 지금 중동 지방이죠. 중동 지방에서 만든 아주 유명한 발명품이 하나 있어요. 예, 아라비아 숫자. 그렇어요. 또 하나 있어요. 아라비아 숫자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가끔 즐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 혹시 아세요? 그렇죠. 알코올도 이제 사실은 아라비아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L이라고 하는 게 그 영어의 관사래요. 관사. 그렇죠? 그래서 알고리즘 다 AL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이제 어디서 만든 거냐면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아라비아에서 만들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명령어들이 명령어들, 그 처리 명령, 인스트럭션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몇 개의 유한한 단계를 거치면 자, 결과를 출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를 출력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은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을 묘사한 거고요. 분명히 뭐가 필요하냐면 입력과 출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자, 입력으로부터 출력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알고리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제가 이제 문제 낸 거죠. 자, 여기 100명의 학생의 시험 점수에서 최대값을 찾아라 라고 하면 입력은 뭐고 출력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제가 문제 올려놨죠? 문제 못하신 학생들은 지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넘어갈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습득하는 것이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지는 않아요. 이 수업에서는 대신에 주어진 알고리즘들을 여기 저희 수업에서 다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각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수업 역시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들이 어떻게 알고리즘에 녹아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알고리즘은 한편으로 보면 자료 구조를 확장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빠른 경로를 찾기 위해서는 자료 구조로 뭐가 사용된다고 그랬나요? 뭐가 사용되죠? 그렇죠. 그래프 알고리즘. 그러니까 그래서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자, 자료 구조는 알고리즘 과목의 선행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그 고층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그 벽이죠. 코웰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고강도 콘크리트가 이게 자료 구조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고리즘에 대한 것을 설명드렸고요. 시간이 다 됐어요. 한 10분만 있다가 그 다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있다가 진행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간 남는 동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 못 하셨던 거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분 정도 있다가 다시 진행할게요. 40분에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예, 10분 있다 봐요. 예.